안녕하세요 여러분. 14번째 강의 원숭이 움직이기 시작하겠습니다. 원숭이 움직이기가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제일 처음에 우리 첫 강의 시작할 때 선생님이 앱 인벤터란 무엇인가 라고 설명할 때 보여준 간단한 앱이 하나 있었습니다. 원숭이를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손가락으로 이제 드래그해서 움직이기도 했던 그런 앱이었는데요.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첫 강의에서 여러분에게 샘플로 보여주었던 그 원숭이 움직이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완성된 어플 보시고 오겠습니다. 자, 보면은 하얀색 바탕 위에 원숭이 이미지 스프라이트가 하나 올라가 있는 거고요. 당연히 이미지 스프라이트는 캔버스 위에 올라가 있겠죠. 버튼은 두 개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누르면 오른쪽으로 가도록, 왼쪽으로 누르면 왼쪽으로 가도록, 그리고 손가락으로 이용해서 드래그를 하면 원숭이가 이 손가락의 위치를 그대로 따라옵니다. 핸드폰 자체에 있는 터치 기능까지 활용해 본 거고요. 이 터치 기능까지 활용해서 원숭이가 쫄쫄쫄 쫓아다니도록, 이건 기본적인 거고요. 나중에 위에서 바나나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 원숭이로 움직여서 이렇게 터치 기능까지 활용해서 이렇게 원숭이를 움직여 보는 걸로, 나중에 이걸 응용해서 위에서 뭐 물체나 바나나 같은 게 떨어지면 그걸 피하거나 먹을 수도 있고 하는 다양한 게임을 만들 수 있는 기초 동작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원숭이 움직이기 앱에서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은, 먼저 이제 핸드폰 자체에 있는 터치 기능을 활용해서 드래그 해보는 걸 한번 배워볼 거고요. 기본적으로 원숭이의 좌표, 즉 원숭이의 위치를 좌표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이 좌표를 위치를 오른쪽으로 혹은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여 보는 걸 한번 배워볼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쉽게 따라올 수 있을 거고요. 좀 더 다양한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다른 다양한 앱을 만드는데 기초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리 보기 통해서, 선생님이 만드는 미리 보기 통해서 미리 한번 오늘 배울 내용 훑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보기 시작합니다.
미리 보기 통해서 별로 어렵지 않게끔 느꼈을 겁니다. 같이 찬찬히 하면서 블럭의 의미를 풀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은 몽키라고 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준비하겠습니다. 자, 몽키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준비가 됐고요. 일단 구성은 원숭이 한 마리가 캔버스 위에 올라가야 되므로 캔버스와 이미지 스프라이트가 하나 필요하겠네요. 캔버스의 크기는 가로는 320픽셀로 채워주고요. 세로는 480픽셀 정도로 다 채우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공간에 이미지 스프라이트 올렸다 하더라도 이 밑에 부분에다가 왼쪽과 오른쪽 키가 들어갈 수 있는 호리즌 어레인지먼트를 준비해 줘야 되기 때문에 밑에 잠깐 480 정도만 줬고요. 이 호리즌 어레인지먼트에는 버튼 하나와 또 버튼 하나가 들어갈 겁니다. 먼저 이미지 스프라이트의 크기는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크기로 해도 되고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50픽셀과 50픽셀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더 크게 여러분이 보기 좋게 100픽셀과 100픽셀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여기에 이미지를 올려야 될 텐데 원숭이 이미지는 선생님이 매번 하던 식으로 PPT의 클립아트에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PPT에서 클립아트 중에 원숭이라고 검색한 다음에 이와 같은 이미지를 이제 마음에 들어서 가지고 왔고요. 여러 번 말씀드리다시피 바탕화면 혹은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다 저장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이제 이 형태가 절대로 한글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몽키라고 이제 영어 형태로 이제 저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파일 업로드에서 우리가 몽키라고 저장해 놓은 그림 파일을 업로드하고 이미지 스프라이트에서 불러옵니다. 몽키를 불러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100픽셀 곱하기 100픽셀의 차이로 크기로 이렇게 딱 올라왔고요. 버튼 하나와 버튼 둘, 왼쪽 버튼이니까 텍스트를 왼쪽이라고 입력, 그 다음에 옆에 거는 오른쪽이니까 오른쪽이라고 입력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이제 나중에 블럭 맞출 때 좀 더 우리가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버튼 1에다가 이름을 바꿔 놓겠습니다. 이게 왼쪽 버튼인지 오른쪽 버튼인지 좀 이따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버튼은 버튼인데 왼쪽이니까 이렇게 레프트라고 해놓을 거고요. 버튼 레프트. 그 옆에 거는 버튼 2는 마찬가지로 오른쪽이니까는 버튼 라이트라고 버튼의 이름을 선생님이 정해놔서 블럭 맞힐 때 조금 헷갈리지 않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자인은 이게 답니다. 디자인은 이게 다고 이제 블럭 맞추기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백그라운드에 있는 이미지는 하나도 필요하지 않고요. 굉장히 단순한 구조입니다. 블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제 원숭이가 왼쪽 누르면은 왼쪽으로 가도록, 오른쪽 누르면은 오른쪽으로 가도록 일 겁니다. 먼저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 이 원숭이는 오른쪽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이 원숭이에 뭐가 바뀌기를 바라냐면 이 이미지 스프라이트의 좌표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말씀드려야 된다는 게 꼭 있다면 이 오른쪽으로 이 가로로 오고 가는 걸 이거를 이제 X축, X방향이라고 하고요. 세로 방향을 Y방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는 것처럼 가로 방향, 세로 방향이라고 하면 좋겠지만 일단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 앱 인벤터에서는 가로를 X축으로 세로를 Y축으로 부른다는 거. 이 X값을 오른쪽을 누르면 이 X값이 점점 X가 커지는 거고요. X 왼쪽을 누르면 이 X값이 점점 작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는 뭐가 바뀌길 바라냐면 이 원숭이의 X값이 세팅입니다. 이 이미지 스프라이트 1의 X값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바뀌기를 바라냐면 원래 자기가 갖고 있던 이 이미지 스프라이트 X값, 이미지 스프라이트 원래 갖고 있던 이 값에서 조금씩 어떻게 되기를, 오른쪽을 눌렀으니까 커지기를, 작아지기를, 커지기를 바랍니다. 숫자 5라고 누르면 5 픽셀이 되겠는데요. 자꾸 더해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는 자, 이미지 스프라이트의 X값을 계속 정해주길 바랍니다. 어떻게 정해주길 바라냐면 원래 값에서 5씩 더하는 걸로, 뭐 할 때마다 오른쪽 버튼을 한 번씩 누를 때마다
원래 값이 자기가 10이었다면 이제 한 번 누르면 15로 바뀌고, 그 다음에는 이제 15가 될 테니까 원래 자기 값이 한 번 더 누르면 이제 20이 되고, 한 번 더 누르면 25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 오른쪽 버튼을 누를 때마다 원숭이의 좌표가 오른쪽으로 5픽셀씩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만들려고 합니다. 자, 수학에서 더하기 블럭을 사용할 거고요. 원래 이미지 스프라이트 X 값에다가 5씩 더해준다. 뭐 할 때?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 똑같이 반대로 오른쪽 버튼이 아니라 왼쪽 버튼을 눌렀다면 이번에는 5씩 더해주는 게 아니라 5씩 어떻게 하면 될까요? 5씩 더해주는 게 아니라 5씩 빼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왼쪽 버튼을 누르면 원래 값에다가 5씩 어떻게 되냐면 빼주는 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왼쪽 버튼 눌렀을 때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왼쪽으로 움직이는 것까지는 완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얘를 손가락으로 드래그 했을 때 쫄쫄쫄쫄 이 원숭이가 드래그한 대로 그대로 따라다니게끔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미지 스프라이트를 클릭해보면 영어로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두 번째 블럭이 하나 보입니다. 이 두 번째 블럭을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블럭을 찬찬히 읽어보면 웬 이미지 스프라이트가 드래그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드래그드는 뭐냐면 드래그는 이제 끄는 거잖아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질질질 끄는 건데, 이 손가락으로 질질질 끌렸을 때 뭔가 값이 이렇게 저장이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핸드폰 상에서 이 원숭이가 선생님이 이제 손가락을 이렇게 질질질 이제 끌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제일 처음에 이 원숭이가 갖고 있던 x값, y값, 즉 가로상에서의 위치와 세로상의 위치가 이 스타트,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지점,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손가락으로 끌었을 때 지점이 최근 지점입니다. 최종적으로 손가락이 닿아 있는 지점이 이 커런트, 최근 값이 이 값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뭐를 바라냐면 이 이미지 스프라이트에 우리가 이 원숭이를 질질 끌었을 때 이 이미지 스프라이트 원숭이의 x값과 y값이 어떻게 되길 바라냐면 세팅 이미지 스프라이트의 x값과 그 다음에 이 y값이 각각,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x는 이 가로상의 위치, y는 이 세로상의 위치가 손가락이 마지막으로 닿았던 부분, 최종적으로 커런트는 이제 최근에 손가락이 위치한 부분, 만약에 손가락이 여기다가 여기 있으면 손가락이 만약에 드래그 해가지고 이쪽으로 선생님이 드래그 했다면 원숭이가 딱 이 위치에 최근 위치에 와 있도록 다시 손가락으로 이렇게 돌다가 마지막에 손가락이 이쪽에 됐다면 원숭이가 쫓아오다가 여기에 딱 이곳에 위치하도록, 자, 이렇게 원숭이의 x값 가로에서의 위치와 세로에서의 위치가 뭐한 값? 손가락을 드래그 했을 때 최근의 값, 그러니까 끝까지 쫓아다니는 겁니다. 손가락을 드래그하면 드래그한 대로 이렇게 원숭이가 계속 최근값을 쫓아서 손가락이 여기 머물렀을 때는 여기 머물렀을 때 여기 머물렀을 때 여기 하면서 손가락의 위치를 마치 쫓아다니는 것처럼 보이게끔 하는 겁니다. 무려 14강입니다. 다소 좀 처음에는 어려웠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탄력이 붙으면서 여러분이 좀 어려운 개념일지라도 이해하는데 크게 부딪힘이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정말로 되는지,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됐는지 한번 AI 도우미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왼쪽 버튼 눌렀을 때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손가락으로 드래그를 했더니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었습니다. 완성인 겁니다. 여기 있는 숫자를 10으로 바꾼다면, 혹은 여기 있는 숫자를 이렇게 10으로 바꾼다면 10은 10픽셀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오른쪽 움직일 때 예전보다 좀 더 금방금방 훅훅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을 거고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디자인에 가서 스크린을 누르신 다음에 세로가 마음에 안 듭니다. 뭐 가로로 하고 싶다 이랬을 경우에는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세로 화면이 마음에 안 들어서 가로가 하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 밑에 보면 먼저 스크린을 클릭하신 다음에 밑에 보면 스크린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스크린에 이제 화면의 위치를 잡아주는 건데요. 이거를 랜드스케이프, 그러니까 가로로 놓기입니다. 가로로 놓기로 이렇게 해주시면, 그렇게 해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 다시피 화면에 원숭이가 이제 가로로, 화면이 이제 가로로 생겨서 가로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근데 화면이 조금 이그러지는 이유는 당연히 캔버스가 가로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520으로 놓고 세로를 한 300 정도로 놓은 다음에 300 정도 놓아야 요 위치에 왼쪽 오른쪽이 보이게 될 겁니다. 조금 부족하네요. 얘를 250 정도로 놓고 원숭이 좀 올려놓고, 예, 조금 부족했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만들려고 하는 원숭이 움직이기까지 한번 잘 배워보았습니다. 어떻게 별로 어렵지 않다라는 거 충분히 잘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14번의 강의 동안 여러분이 잘 따라와 주었고요. 여러분에게 이제 이번 시간 응용하는 한 가지 숙제를 한번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나 싶어서 한번 같이 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거에서 한번 이제 내드리는 조그마한 과제 숙제입니다. 왼쪽과 오른쪽 말고도 위아래는 아까 힌트를 드리자면 Y라고 했습니다. Y축을 갖다가 변화시켜서 위쪽 오른쪽으로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키를 좀 다양하게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14번째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마지막 강의가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 마지막 강의에서 좀 더 파이팅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